월급날이 기다려지면서도 두려운 분 계신가요? 설레는 마음으로 통장을 열었다가 카드값과 관리비와 보험료가 빠져나간 숫자를 보며 한숨을 쉬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일했는데, 분명히 받았는데, 그런데 왜 통장엔 항상 이것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첫 월급을 받던 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통장 잔고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게으르거나 낭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미적분을 배우고 영어 문법을 외웠지만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돈을 위해 일하는 동안 돈은 결코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가 되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이 모르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봉이 오르면 그때부터 저축하겠다. 다음 달엔 좀 아껴야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연봉이 올라도 통장은 늘 비슷하게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즉 파킨슨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일은 주어진 시간을 꽉 채우고 돈은 주어진 수입을 꽉 채웁니다.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수입의 크기보다 수입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봐야 합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사고 중산층은 부자처럼 보이는 부채를 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소비한다. 로버트 키요사키.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주식, 부동산, 사업, 저작권처럼 내가 일하지 않아도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부채는 반대입니다.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는 것입니다. 할부금, 대출, 이자, 매달 나가는 구독료들이요. 우리가 보통 사는 좋은 차, 명품 가방은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내려가고 유지비를 먹습니다. 이것들은 자산이 아닙니다.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여정은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내 돈이 자산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소비로 사라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달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큰 돈을 다룰 자격이 없다. 워런 버핏.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25살부터 매달 30만 원씩 저축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35살이 되던 해 멈췄습니다. 딱 10년만 했습니다. B는 35살부터 똑같이 매달 30만 원씩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5살 은퇴할 때까지 30년을 이어갔습니다. 65살이 됐을 때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10년만 한 A입니다. 연 7% 수익률을 가정하면 A의 자산은 B보다 훨씬 큽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시간이 곧 자산입니다. 복리는 세계의 8번째 불가사의다. 이해하는 자는 그것을 얻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낸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복리는 단순합니다. 수익이 수익을 낳는 구조입니다. 100만 원을 연 10%로 투자하면 1년 뒤 110만 원입니다. 그 110만 원에 다시 10%가 붙으면 121만 원. 그 다음엔 133만 원. 처음엔 느리게 느껴지지만 20년이 지나면 670만 원이 됩니다. 30년이면 1745만 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과정을 중간에 포기한다는 겁니다. 초반 몇 년 동안 별로 안 느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쉬지 않는 것. 그것이 위대한 것들의 비결이다. 세네카. 복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 지금 당장 큰 금액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것이 내일 완벽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멈춥니다.
주가가 오르면 욕심에 더 사고 주가가 내리면 공포에 팝니다. 그렇게 사고 팔기를 반복하다 보면 시장은 10년간 올랐는데 내 계좌는 마이너스입니다. 왜일까요? 시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10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순간에 공포와 탐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워런 버핏이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워런 버핏.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한 달 만에 35% 이상 빠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팔았습니다.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1년 뒤 코스피는 그 저점 대비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할 때 기회도 극에 달합니다. 그렇다고 시장 타이밍을 잡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가도 어렵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 시장이 흔들려도 내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 것. 탈레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고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 가장 쉽다. 탈레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투자 실력보다 먼저입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월급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통장 쪼개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3개의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 통장입니다. 월 지출의 70%를 이 통장에 넣습니다. 식비, 교통비, 주거비처럼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들이요. 두 번째는 투자 통장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자동이체로 20%가 이 통장으로 먼저 빠져나가게 설정합니다. 나중에 남으면 저축하는 게 아니라 먼저 빼두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나머지 10%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자동차 수리,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한 완충제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의지력 없이도 저축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지키느냐에 달려있다. 벤자민 프랭클린. 많은 분들이 지금 월급이 적어서 이 방법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월급이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20%를 먼저 빼두면 나머지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인간은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20%를 나중에 남기려고 하면 남는 경우가 없습니다. 파킨슨 법칙처럼 돈은 항상 주어진 만큼 쓰이거든요. 먼저 빼두는 것.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재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부자가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쟁이가 10년, 20년 성실하게 저축하고 투자해도 수백억 재벌이 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무적 자유란 더 이상 돈 때문에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어떤 분은 월 200만 원의 패시브 인컴이 생기면 그것이 자유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열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자유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숫자가 아닙니다. 선택지가 있는 삶입니다. 부유함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조금 원하는가에 달려있다. 에픽테토스. 돈을 줬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가 사라집니다. 1억을 모으면 3억이 목표가 되고 3억을 모으면 10억이 목표가 됩니다. 숫자가 끝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숫자 대신 당신이 원하는 삶을 먼저 그리세요. 그 삶을 위해 필요한 월 지출을 계산하세요. 그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 규모를 역산하세요. 그것이 당신만의 재무적 자유 숫자입니다. 막연히 많이가 아니라 구체적인 나의 숫자.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원하라. 그러면 당신은 항상 충분히 가지게 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 복리의 힘, 감정을 이기는 원칙, 새통장 시스템, 그리고 재무적 자유의 진짜 의미까지.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일주일을 버티지 못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월급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하나 만드세요. 10만 원이어도 좋습니다. 5만 원이어도 좋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투자 통장으로 빠져나가도록. 단 하나의 행동.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부의 여정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조용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노자 도덕경.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